자, 다음 이슈입니다. 일본제철이 드디어 US 스틸을 품었습니다. 거액의 추가 투자와 이른바 황금주까지 안겨주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 철강업계의 마음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임성우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제철이 US 스틸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장장 1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141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넘게 들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주식 전량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인수로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단숨에 글로벌 톱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US 스틸을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겁니까? 네, 거액의 추가 투자도 미국 정부의 황금줄을 안겨주며 얻어낸 결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제철이 제시한 1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추가 투자 계획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인수금액 외에 별도로 집행될 이 투자금 규모는 2년 전 14억 달러에서 10배로 불어났고요. 또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내 철강 제조 능력 강화 필요성도 승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경영상 중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까지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US스틸은 사명과 본사 생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 정부가 필요할 때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주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US스틸 인수를 통해 얻는 이점이 더 큰 만큼 전에 없던 공격적인 공략으로 인수에 성공한 겁니다. 인수 절차는 일제 완료가 됐고 우리 철강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큰 도전이 되겠어요. 네, 이번 거래로 일본제철은 단숨에 세계 3위 철강 업체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미국 고급 철강제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최근 미국 현지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짓기로 한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철을 뽑아내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US스틸을 통해 즉각적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일본제철보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제철은 관세 부담이 없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 철강 시장의 핵심 수요처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철강업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일본제철로 인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철강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으로 국내 핵심 산업의 뒤를 단단히 받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 온 대표 사업이지만 최근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관세 압박이 겹친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침체 국면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업계 2위인 현대제철의 경우 포항 2공장은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가동을 하면 할수록 매달 56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새 정부 초기란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중기 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1위 포스코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잇따라 폐쇄한 상태인데 4월 조강 생산량은 고로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9%나 감소했고요. 업계 3위인 동국제강 역시 연매출 4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인 인천 공장을 다음 달부터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인데 1972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4년 전 7천만 톤 수준에서 지난해 6,350만 톤 수준까지 줄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6천만 톤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관세 폭탄의 진원지인 미국은 철강업계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외국산 철강을 사용한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 철강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 가전시장 1, 2위인 LG전자와 삼성마저도 미국산 철강을 써야만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례만 봐도 US스틸 인수로 이 관세 이슈를 공략해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강판 등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한층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과 직접 경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즉각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속도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터라 위기 대응 측면에서 경쟁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렵지만 해법을 좀 찾아보면요. 일단 트럼프 일기 시절 적용됐던 이 쿼터제가 현재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당장은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죠. 영국과 합의를 이룬 뒤 현재 멕시코와는 철강 쿼터 제도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관세율이 50%까지 높아지고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리해지면 쿼터제가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을 때도 오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쿼터제 도입을 이끌어내면서 당시 고율 관세라는 위협을 실질적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율 철강 관세는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가 이유였던 만큼 우방 국가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높아서 관세 대신 물량 제한을 택하는 쿼터제가 실질적인 협상책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다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강업계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예,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